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천인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전략인 묘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승리의 법칙인 묘산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현대 기업의 전략 시뮬레이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묘산의 개념을 통해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손자병법의 원문과 번역문입니다. 아직 싸우기 전인데도 묘당에서 세운 계획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계산과 계획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 싸우기 전인데도 계획상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산과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획이 많으면 승리하고 적으면 패배한다. 하물며 계획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를 통해 살펴보면 승패는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문구는 손자병법의 제1편 시계를 마무리하는 문장이자 전략의 본질을 꿰뚫는 결론입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가 전장이 아닌 묘당 즉 전략회의실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강조합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전쟁의 승패는 전장인 필드, 즉 실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묘당인 템펄, 즉 작전을 짜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군대가 충돌하는 순간이 아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치밀한 계산에서 이미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손자병법 제1편 시계의 핵심은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러 갈 뿐이라는 통찰에 있습니다. 즉, 아직 싸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묘당, 즉 본부에서 세운 계획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계산, 즉 계획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타사는 승리로, 소사는 패배로 이어집니다. 승부견인은 이를 통해 살펴보면 승패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묘사는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비즈니스 시나리오 플래닝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단순히 예측하는 것을 넘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현대 기업의 이사회나 전략기획회의가 바로 그 묘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시나리오 플래닝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미래를 맞추려는 예측과 달리 시나리오 플래닝은 복수의 그럴듯한 미래를 가정합니다. 또한 그 목적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직의 회복력 리질리언스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가 닥쳤을 때 신속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실행 단계는 첫째, 핵심 이슈 정의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특정 비즈니스 과제와 목표 기간을 설정합니다. 둘째, 동인 분석으로 시장, 기술, 정치, 사회적 변화 등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을 수집합니다. 셋째, 핵심 불확실성 식별로서 영향력은 크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선정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넷째, 시나리오 생성으로 선정된 변수를 조합해 3-4개의 구체적인 미래 내러티브, 낙관적, 비관적, 일반적 등을 작성합니다. 다섯째, 전략 수립 및 테스트로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구체적인 전략적 옵션을 개발합니다. 여섯째, 모니터링으로 특정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시나리오 플래닝 즉 묘산의 핵심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인 블랙 스완까지 포함한 치밀한 케이스 스터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승리의 로직을 완성하는 것이 묘산의 목표입니다. 다산과 소산의 차이는 결국 대응 전략의 가짓수가 승패를 가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산은 계획어가 실패하더라도 계획 B, C, D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소산은 단 하나의 계획만 믿고 진입했다가 변수가 발생하면 쉽게 붕괴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산이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의 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손자병법의 선승이 후구전이라는 의미는 이겨놓고 싸우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프리플라이트 체크리스트처럼 완벽한 시장 조사, 충분한 자금 확보, 핵심 파트너십 구축 등 100% 준비된 상태에서 비로소 런칭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 이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조직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요소는 바로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 분석, 재무 예측,
고객 니즈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M&A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 부족은 곧 리스크 노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묘당에서의 계산 차이가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갈랐는지 다산승의 아마존과 무산패의 야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인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현재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미국 전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철저한 분석과 확장 가능성의 계산으로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2300% 성장세를 정확히 분석했고 고객 데이터와 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영토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집착이라는 원칙 아래 가격, 배송, 만족도를 끊임없이 수치화하고 개선하며 모든 것을 파는 상점으로 진화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은 기술 기반의 차별화와 장기적인 묘산 덕분입니다. 특히 AWS는 내부 인프라 비용을 외부 수익 모델로 전환하며 아마존에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단기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인프라 독점을 위한 장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리스크 계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 유통업을 넘어선 데이터 기술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로서 야후는 한때 인터넷 검색과 포털 서비스의 대명사였던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이었습니다. 야후의 창업자는 199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생이었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디렉토리 서비스로 시작하여 세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며 90년대 인터넷 붐을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10년까지 검색 포털 사이트의 독보적인 존재였으나 구글이 야후를 추월한 2010년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습니다. 그 후로 수익률 악화로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고 수익률이 낮은 국가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매각하였습니다.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법인인 라인 야후, LY 코퍼레이션을 통해 운영되며 2010년까지 60% 이상의 일본 내 압도적인 1위 포털 사이트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구글의 거센 반격으로 2025년 현재 구글 77%에 이은 1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야후 코리아는 1997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에 밀려 2012년 12월 한국 시장에서 공식 철수했습니다. 야후는 전략적 계산의 부재, 즉 소산과 기술적 오판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획 A였던 포털 지배력에만 안주하며 전략적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 가치를 분석하지 못해 검색 시장에서 패배했고 스마트폰 시대로의 전환 시나리오 부재로 모바일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야후는 통합 전략 없는 확장과 리스크 관리 실패로도 교훈을 남겼습니다. 플리커나 텀블러 같은 기업을 인수했음에도 시너지 창출 전략인 묘산이 부재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없었기에 조직은 분열되었고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계산 없는 확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조직을 무너뜨린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전략 노트를 비교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존은 장기적인 시장 지배를 비전으로 삼고 데이터를 집착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며 성장을 위한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는 리스크 전략을 펼쳤습니다. 반면 야후는 단기적인 포털 유지를 목표로 트렌드 변화를 간과하고 혁신 없는 현상 유지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산승의 아마존과 소산패의 야후로 귀결되었습니다. 리더를 위한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회의실에서 이미 이겨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첫째, 낙관은 전략이 아닙니다. 가장 비관적인 상황, 즉 블랙스완을 가정하고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양보다 분석의 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실행 가능한 대응 로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결정의 순간에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할 계산, 즉 옵션이 몇 가지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부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이미 결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기 전 우리의 묘사는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